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구조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성화예요. 어느덧 학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실 만 하신가요? 네, 여전히 어려우세요? 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르던 내용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또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메모를 했다가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5주차 강의 명령어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드레싱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0주소 명령어, 1주소 명령어, 2주소 명령어, 3주소 명령어, 이렇게 사실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주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1주소 명령어부터 3주소 명령어까지 한 6가지 형태의 명령어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점프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해당되는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1000번지로 점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이 있는 위치가 1000번지가 프로그램 카운터 PC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명령을 통해서 그 1000번지로 이동을 하고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1워드만큼의 그 어드레스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새롭게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새로운 어드레스가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하는 add라고 하는 덧셈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예, 덧셈 명령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연산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누산기를 대상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다시 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 현재는 모르죠. 그 값에다가 1000을 더해서 새롭게 어큐뮬레이터의 내용을 누산기 레지스터의 내용을 새롭게 저장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오퍼랜드가 두 개. 오퍼랜드가 예를 들면 3주소 명령어 형식 있는데요. 이 오피코드 빼고 오퍼랜드 부분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중에 2개가 레지스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즉치 데이터나 또는 메모리에 특정 번지가 올 수 있겠죠. 자, 로드라고 하는 그 명령이 먼저 수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8번지에 있는 내용을 레지스터 1 레지스터 R1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옮겨 놓는 거죠. 이때 메모리 8은 어떻게 찾아가냐면 R2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 값을 이 메모리의 8번지 값과 더해서 R1에다가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딩 R1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R1과 R2를 더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R1을 새로운 데이터로 설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해놨습니다. 자, R2 플러스 8은 메모리의 R2 레지스터의 내용과 메모리 8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하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R1 레지스터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방식은 오퍼랜드 수가 많아요. 그죠? 3개죠.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직접 해당 번지의 데이터를 CPU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연산이 끝난 후에 저장하기에 아주 그래서 실질적인 실행 명령의 수를 줄이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지난 학습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 주 명령어에 관련된 학습 목표, 명령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CPU가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에 의해서 인출하고, 인스트럭션 패치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큐트 시켜야 되겠죠. 디코딩 한 다음에 실행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세싱, 즉 우리가 컴퓨터 처리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그 기능들을 학습함으로써 CPU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명령어 사이클을 이용하고 각 사이클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CPU의 조직 중에 특히 제어 장치의 구성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에는 연산 장치 ALU가 있고요. 그림 오른쪽에는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청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제어 장치의 모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는 기억 장치 버퍼 레지스터와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IR, 그 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디코더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PC, 이렇게 5개의 주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제어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어 장치의 기본 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어 장치의 기본 동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을 해요.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어 장치 안에 있는 명령어 레지스터 IR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제어 장치 내부 구성하는 요소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었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제어 장치가 명령어 레지스터의 명령어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후에 해석된 명령의 종류가 구분이 되면 이 해석된 명령어가 해당하는 그런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어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램이라고 하는 부분, 즉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지금 설명한 제어 장치예요. 제어 장치고 오른쪽에는 연산 장치 ALU가 있었어요. 그죠? 앞에서 나왔던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동작하는 과정을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인출해서 명령어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어떤 명령어가 왔죠? add to number라고 하는 2개의 수를 더하라라는 명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코더가 add라는 명령을 디코딩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기 전에 우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시 새롭게 리셋돼야 되겠죠. 새롭게 들어와서 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가 이 명령어, 아까 얘기하는 add라는 명령어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이 add라는 명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수를 더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어 장치에서 발생한 제어 신호가 ALU에 더하라는 에어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어 장치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두 번째 과정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이제 지금 현재 CPU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을 CPU가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뭐예요? CPU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명령어가 아니라 다음에 처리해야 할 명령어가 있는 위치, 어드레스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서 항상 앞에서부터 한 명령씩 차례대로 실행하게 되는데 뭐 점프 같은 조건부 분기 그런 명령을 만나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교체함으로써 분기된 이후의 명령들이 새로운 순서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명령어 번지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고 이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항상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새로운 내용이 저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값보다 증가는 1 워드만큼 증가시키는 그런 회로가 작동해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새롭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소를 해독하는 주소 해독기에 의해서 이제 새로 지금 실행해야 할 명령이 있는 위치를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